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학자들과 예언자들의 대재앙 지진과 쓰나미 전조 증상으로 공포와 패닉 상태인 가운데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40년간 일본의 자존심을 대변해온 도쿄대학교 석좌 교수가 전 국민 앞에서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68세 사토미 유키에 교수, NHK 정치평론가이자 일본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일본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끌어줘야 할 어린 동생 정도로 여겨왔죠.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넘을 수 없다. 제자는 스승을 넘을 수 없는 법이다. 바로 이 확신에 찬 칼럼을 발표한 그날. 저녁 그녀의 40년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뉴스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제토론에서 42세 한국 학자 이서준 박사와 맞닥뜨린 순간 그녀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가족들마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예요. 딸의 이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서울을 직접 방문한 후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생애 마지막 칼럼에서 눈물 어린 고백을 쏟아냅니다. 한국아,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너희가 이겼다. 자존심 높은 일본 지식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을 넘어선 용기,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지성인의 마지막 고백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미 유키에입니다. 도쿄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석좌 교수이자 NHK 정치평론가로 40년간 활동해온 학자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저에게 한국은 아직도 우리가 이끌어줘야 할 어린 동생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저는 매주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시아 정세를 분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분석이 곧 일본 외교 정책의 나침반이었거든요. 사토미 교수가 말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신뢰에 보답하며 일본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참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마치 착한 언니가 동생을 격려하는 듯한 어조였죠. 어느 봄날 저는 평생 중 가장 확신에 찬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한계와 일본의 책임 - 영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뿌리를 보면 결국 일본이 심어준 씨앗이었어요. 기술, 자본, 시스템. 모든 것이 일본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뿌리를 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본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역시 사토미 교수님.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니 시원합니다. 한국이 요즘 너무 건방져서 걱정이었는데 안심이 되네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일본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뒤바꾼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11위로 급상승. 일본 14위 제처. 군사력 평가 한국 5위, 일본 8위. 아시아 군사강국 순위 변화. 브랜드 파이낸스 소프트 파워 지수 한국 11위 진입. 일본은 13위로 하락. CNN, BBC, 파이낸셜 타임즈까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이머지즈 에즈 뉴 에이전 파워하우스. 더 코리안 미러컬 프롬 스튜던트 투 티처. 저펜즈 에러 엔즈 코리어즈 타임 비긴즈.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 핸드폰이 폭발할 듯 울렸습니다. 기자들, 동료 교수들, 심지어 해외 언론사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사토미 교수님, 오늘 오전에 영원한 스승과 제자라고 하신 바로 그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답했습니다. 분명히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서구 중심적 사고로 동양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설마, 정말로? 며칠 후 국제학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아, 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겠어. 그런데 토론 상대가 이서준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42세의 젊은 학자, 하버드 박사, 서울대 교수. 이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도쿄 국제포럼 대회의실. 500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미 교수님, 최근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가 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진정한 국력은 역사와 문화의 깊이, 그리고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GDP만 봐도 일본이 4조 2천억 달러, 한국은 2조 달러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이서준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교수님, 21세기 국력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혁신 능력, 문화적 영향력, 미래 대응력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방산 수출에서 한국은 세계 9위, 17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은 22건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반박했어요. 군사는 국력의 전부가 아니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그렇다면 기술 혁신은 어떨까요? 이 박사가 더욱 냉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지 기술은 전 세계 표준이 되었고요.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어떨까요? 전 세계 180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입니다. 한류 콘텐츠 수출액만 연간 140억 달러예요. 이는 일본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3배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어요. 우주기술은 어떨까요? 한국은 누리호로 세계 7번째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했고 달 탐사선 다누리 프로젝트도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우주기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이 저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학자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 마나미가 흥분한 채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토론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대단해? 엄마가 당한 걸 보고 좋다는 거야? 아니에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이 공개된 거잖아요. 우리 외무성에서도 이미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요. 아들 히로시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 회사도 이미 삼성, LG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K게임, K웹툰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심지어 남편 다케오까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외무성에서 30년 일했지만 한국의 성장세는 정말 놀라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야. 당신마저 한국 편이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편이 아니라 현실이야. 다케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훌륭한 학자야.
하지만 가끔은 편견이 진실을 가릴 때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조사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반도체 1위, 스마트폰 1위, 현대차 수소차 기술 세계 최고, 유럽 친환경차 1위,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BMW 핵심 파트너, BTS 연간 경제효과 50억 달러,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한국 콘텐츠 석권, K방산 폴란드 K전차 1000대, KF21 수출 협상.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일주일 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래 리더십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첨단 기술들. 이게 정말 한국이야. 포럼에서 다시 이서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토미 교수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폄하하지 않았어요. 이서준 박사의 발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 어디서든 오직 초고속 인터넷이 되고 모든 행정 업무가 디지털로 처리됩니다. 키오스크 하나로 200여 가지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스마트시티 기술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가 교통량을 실시간 분석해 신호를 조절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정화 시설이 가동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진단 정확도가 99.2%에 달하고 이 기술이 동남아시아 3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아닐까요?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대표단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질의응답에서 독일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토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고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질투가 납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해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말이죠.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이서준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건가요? 그는 의외로 겸손하게 답했어요. 넘어섰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래를 향한 속도와 방향에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동시에 감동받은 적이 없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 68세 여성 교수의 눈물 어린 고백 - 한국이 가르쳐준 겸손. 나는 40년간 학자로 살면서 일본의 우월성만을 믿어왔다. 한국을 아직 어린 동생 정도로 여겼다. 얼마나 오만했는가.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기술로, 문화로, 혁신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나는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진실을 보지 못했다. 질투가 난다. 부럽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끄럽다.
학자라는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한국아,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너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였다. 이제 나는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 68세 늙은 교수지만 한국으로부터 겸손을 배우겠다. 칼럼이 발표되자 일본이 들썩였습니다.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진정한 학자의 모습,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지지도 많았어요. 그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68세에 깨달은 진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바보였단다. 너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렴.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정말 많아. 며칠 전 딸 마나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AI와 스타트업을 가르쳐주는 거래요. 시대가 정말 바뀌었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배울 차례야. 이것이 도쿄대학교 석좌교수 사토미 유키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겸손.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K-반도체, K-게임, K-방산, K-의료로 확산되며 K-에브리싱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일원인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겸손하지만 당당한 마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토미 교수처럼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에서 한국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느낀 감정은? 자랑스러웠나요? 아니면 아직도 믿기지 않나요? 주변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외 친구들의 K-컬처 사랑. 외국에서 만난 한국 기업들의 성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과의 만남.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특히 이런 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 외국인 친구가 많으신 분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K-컬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